자, ax제곱 더하기 b는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라 그럴 때, 자, 두근 모두 양수일 조건이 있었고, 두근 모두 음수일 조건이 있었고,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 자, 먼저 두근 모두 양수일 때는 양수, 음수 이렇게 따지는 거는 양수, 음수 이렇게 따지는 거는 어쨌든 실수해야지만 부호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근 모두 양수든 두근 모두 음수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똑같다 그랬어. 자, 그다음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 여기도 두근의 합이 있고 여기도 두근의 합이 있는데 둘 다 양수면은 합도 양수가 되고요. 둘 다 음수면 합이 음수가 되겠지. 그럼 세 번째, 두근의 곱이 있는데 두근의 곱은 모두 양수여도 곱하면 양수, 모두 음수여도 곱하면 양수지. 그래서 이렇게 따져야 되는 놈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고,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왜냐면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인데 여기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거든. a분의 c. 근데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두근의 곱이 음수가 돼.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거든. 그럼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것도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 되지. 그리고 b제곱도 양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근의 합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근데 두근의 더하면 얘는 1인데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두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 두근의 곱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두근의 곱이 음수다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라는 건 이제 근의 위치가 어떤 특정한 숫자에 비해서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근의 위치라 그러거든. 음.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클 때, 그럼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작을 때 두 근이 모두 다 곱하기 아니야 콤마야 여기. 그다음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들어갈 때, 그다음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두 숫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따질 수가 있다 그랬거든. 자, 두 근이 모두 떤 특정한 k라는 값보다 크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가 두 근이면 이렇게 얘를 이거를 fx라고 놓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지겠지. 근데 얘가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k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그럼 k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실수가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축.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이거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축은 두 근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면 여기 가운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도 축이 나온다. 똑같이. 알파랑 베타랑 가운데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는 k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지. 요걸 2로 나눠야 되거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어차피 똑같아져. 이렇게.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게 똑같아. 자, 그럼 세 번째. 요걸 이제 fx를 함수로 넣었을 때 방정식이지만 k를 대입한 값이 양수다 음수다? k를 대입한 값은 위에 있지 그래프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 베타는 어떤 k 특정한 숫자 k보다 다 작다. 크다네. 거꾸로 했네. k보다 작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된다. 이거 커다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따지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알파 베타가 여기고 k가 이번에 이쪽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k보다 크니까. 똑같아 얘도. 대소관계 하려면 뭐 판별식 처음에 이렇게 따져야 되고
두 번째 축. 요거는 축이 K보다 크지? K보다 크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K를 이거 fx에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로 y 값이 위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K를 대입하면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요거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 요거만 이렇게 똑같은데. 자,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두근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고 K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네. 네, 죄송해요. 얘들아 미안해. 그냥 죄송한데 네. 그 수리한 지금 저희가 안 쓰나요? 네. 아 그럼 혹시 죄송한데 부등식 문제를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어떤 중학교 1학년 애들인데요. 아, 중학교 1학년이요? 네네 지금 잠시만요. 용실에 갑자기 복통이 생기셔서 병원에 급하게 가셔가지고 네. 죄송해요. 중학교 1학년 거요? 네. 중학교 1학년 자료가 없는데. 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 1학년 게 어허 있다. 그 부등식이 중학교 1학년 거 자료에 있는 거죠? 네. 잠시만요. 다섯 부 정도만 좀 부탁드려요. 중식이 없는데요. 잠시만. 아 그래요? 왜 없지? 형이 2학년이라고 합니다. 2학년. 1학년인데 2학년 걸 하고 있는 2학년 2학기 거죠? 1학기 아니 1학기예요. 네네. 네네. 진도를 올려서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조금만 참아줘. 기다려줘. 동생이 응급실 가시는 것 같아서 복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고. 몇 부 뽑으죠? 다섯 분만 좀. 5부? 36에서 54. 아, 이것도 안 되네. 아, 미치겠다. 아, 그 출력이 안 돼요? 네, 이거 저걸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놔가지고. 아... 그냥 그럼 천천히 하시고요. 수업부터 해주시고 네네. 제가 애들 일단 기본 문제집 풀라고 할 테니까 일단 쉬는 시간 혹시 제가 잘 필요하면 올라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두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축도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고. 왜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냐면, 자, 이걸 할 거거든. 자, 이 함수에다가 K를 넣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얘는 K일 때는 그래프가 밑에 있지. 그게 음수가 되거든. 근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음수인 부분이 생기면 어차피 얘네는 위로 쭉 올라가게 되잖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음수인 부분이 있다는 건 위로 올라가다 보면 X축에서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하나만 정하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만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요게 이제 두근 사이에 K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알파 베타가 있고요. 두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두 숫자 사이에 두근이 다 들어가 이렇게. 그럼 K랑 K 프라임 사이에 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 요때는 첫 번째 판별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축. 마이너스 2분의 축이 여기인데 얘는 요거랑 요거 사이 들어가지. 그래서 K보다 크고 K 프라임보다 작다.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이제 K랑 K'을 대입할 건데 K를 대입해도 그래프가 위에 있고 K'을 대입해도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구하면 이 두 근이 모두 다 두 숫자 사이, 특정한 두 숫자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조건들을 잘 알아야지 이제 찾아갈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볼까요? 지난번에 23번은 했지? 24번. 24번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를 이제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두 실근이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 그냥 실근, 중근이 돼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x축하고 만나야 되고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 1보다 큰 게 두 근. 이런 식으로. 그럼 대소관계 했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 해야 되겠지? b가 짝수니까 4분의 1 있으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4a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자, 요게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다음 두 번째 축. 축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b가 마이너스 2a야. 그래서 얘는 약분하고 플러스하면 a만 남네. 이게 뭐보다? 축은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1보다 크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요거 fx는 났는데 요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어디 있냐면 그래프가 여기 있지. y값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1을 y축 요쪽에 있겠지? 얘가 1이니까.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y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양수. 그치?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 빼기 2a 더하기 4a 빼기 3인데 이게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0보다 커야 되지. 양수.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빼기 1, a 빼기 3,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수직선을 그리고 0 되는 거 찍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고 양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두 번째 조건, a가 1보다 커야 돼. 이거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요것만 남지. a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요거. 계산하면 2a. 요거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2니까 a는 1보다 크다. 세 번째 조건도 1보다 크다. 그럼 세 개 다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세 줄이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지 여기. 이렇게. 맞지? 그럼 요 범위를 쓰면 이제 요 범위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a 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 크거나 같다. 여기 등 빠졌다. 큰일 났다. 짠. 여기 색칠이 돼야지. 이렇게 첫 번째 거. 그냥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중근까지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게 된다. 등호 넣어야 돼. 첫 번째 근의 위치를 따졌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번에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0과 2 사이에 있다, 두 근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0하고 2가 이렇게 있고 요거의 두 근, 요걸 이제 fx를 이렇게 놨을 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근이 0하고 2 사이일 때 다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0하고 2 사이 두 근. 그럼 첫 번째 얘도 판별시켜줘야 되니까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4a c가 이만큼이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래서 마이너스 2, a가 1, b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자, 이게 뭐보다? 0하고 2 사이.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 fx라고 놨으니까 fx라는 거 이제 0을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위에 있어야 되고 2를 대입해도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0을 대입해도 양수. 자, 0 대입하면 0, 0 요거만 남네.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렇게 되지. 바로 풀면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2를 대입할 때도 0보다 커.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뭐야 여기다. 4
2인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m 4 없어지고 플러스 1. 이것도 양수. 2 대입했을 때도 양수. 그래서 이 나온 부등식 4개가 있지. 요 4개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얘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4m 8m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지? 그래서 요것만 남는다. 이렇게. 짠. 그래서 요건 m으로 묶으면 m 플러스 8이 되고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 누구랑 누가 0이랑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 0.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2거든? 2를 다 곱하면 n 플러스 2는 4보다 작고요. 2 곱해봤자 0. 2 다 빼면 m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이렇게.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부등식에. 자, 세 번째 부등식에 m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넘어가면 m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m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m은 1보다 작다.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이거 넘어가면 3m은 1. 3으로 나누면 m은 3분의 1보다 작다.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여기 3분의 1.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부등식 4개의 공통범위니까 줄이 4줄이 있어야 돼. 그럼 4줄? 4줄 있는 게 어디야? 여기 3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4개가 다 겹치지. 4개가 다 겹치는 건 요 범위만이야. 요거. 여기도 3개고, 여기도 2개고. 여기는 하나, 여기 3개. 4개 다 겹치는 건 0하고 3까지다. 그래서 m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저 겹치는 범위가 좀 찾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보서 제일 많이 겹친 부분을 찾으면 돼. 제일 많이 겹친데. 그래서 저거는 이제 4줄이 다 겹친 걸 찾으면 0하고 3분의 1 사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차 부등식이 다 끝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1교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연습 문제 있지. 연습 문제 쭉 한번 풀어보세요. 2교시 때 저기 좌표평면 좀 더 나가든가 아니면 문제 푸는 시간 더 주든가 할 테니까 우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2차 부등식 연습 문제.